광대라고 다 똑같이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옆광대, 45도, 뒷광대, 비대칭 모양별로 수술 방법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4가지 유형별로 광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L 성형외과 원장 정준웅입니다. 예전 광대 수술과 좀 달라진 방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골선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하이엘 절골로 하고 셋백이든 밀어 넣거나 아니면 회전시키는 것도 그것도 부위에 따라서 맞춰서 조합을 하고요. 환자에 맞게끔 뼈 삭제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환자에 맞는 광대 수술을 하는 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광대가 크다 해도 큰 부위가 좀 사람마다 달라요. 45도는 좁은데 옆광대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45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45도랑 폭이 다 넓은 사람이 있고, 비대칭 쪽으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한쪽은 높고 한쪽 낮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좀 다르게 수술 방법을 적용해야지 그 사람한테 맞는 유형별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얼굴이 좀 마르고 좀 길고 관자 이런 데는 들어가고 45도는 좀 좁은데 옆에만 좀 튀어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말라기 있기 때문에 돌출이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45도랑 옆광대 같이 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5 이상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도는 이제 볼륨 유지한 채 옆에만 회전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맞아요. 절제한 만큼 밀려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넣고 싶다 하면은 특히 옆부분을 더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 더 회전시켜 버려요. 이 친구도 보면은 광대를 자세히 보면은 광대가 이제 편편해요. 앞광대가 이제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편편해서 각지가 넘어가요. 한쪽 45도는 높고 반대쪽은 옆광대가 넓고,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쪽이 높죠, 그죠? 높은 쪽은 조금 더 뼈를 붙여서 절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좀 하이엘 더 붙여서 이제 눈뼈 같이 붙여서 저걸 높여서 한다. 이게 하이엘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더 튀어나온 부분, 옆광대 쪽 이 부분은 조금 더 회전시켜서 집어넣고, 이렇게 얼굴이 이제 굴곡진 부분이 매끈하게 울퉁불퉁한 거 없이. 45도 광대가 돌출되면은 인상이 좀 강해 보이죠. 45도 광대가 좀 높기도 하고 얼굴이 정면에서 볼 때 각지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45도 돌출 부위를 조금 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45도 각이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45도 부분을 부드럽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서 이제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인상도 좀 부드러워져 보이고, 그리고 45도 돌출 부위가 좋아지기 때문에 정면 얼굴이 좀 작아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CT를 한번 같이 보면은 얼굴 광대가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굴곡이 좀 있어. 약간 울퉁불퉁해. 그리고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광대를 줄이는 분도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돌출 부분이 좀 부드러워져 보이는 정도로 그냥 살짝 집어넣는 정도. 이 정도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얼굴형이 이제 광대로 인해서 얼굴형이 좀 투박해 보이거든요. 이게 광대가 들어가니까 얼굴형이 이제 계란형으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광대가 전체가 넓은 유형은 쉽게 말해서 이제 45도도 굉장히 각지고 넓고, 그리고 옆광대도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흔히 말하면은 이제 두상이 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광대 체부도 굉장히 크거든요. 뼈도 좀 이게 두껍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뼈를 조금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광대 체부 뼈를 삭제하고 밀어넣고, 후 상방 재배치 밀어넣고, 뒤쪽은 더 회전시키고, 앞에서 했던 방법들 다 조합을 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5도도 굉장히 많이 바깥쪽으로 돌출돼 있고, 옆으로도 폭도 넓어요. 뼈 폭이 크기 때문에 뼈를 좀 삭제, 옆광대는 재배치해서 후상방 재배치 밀어넣고, 여기도 옆에 고정 시켜버리고, 고개 들어서도 45도랑 옆광대가 같이 들어갔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폭을 줄이는 거예요. 얼굴형이 이제 울퉁불퉁 하던 것이 이렇게 좀 매끈하게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면적이 넓은 분들은 광대 면적뿐만 아니고 턱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에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관자 폭, 그리고 광대 폭, 턱 폭, 요 3가지 비율을 좀 맞추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광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턱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죠.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어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광대가 넓다 하면은 한쪽 광대 폭, 옆광대 폭이 넓어요. 근데 옆광대 폭이 넓으면은 반대쪽은 광대는 조금 높거나 45도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옆광대는 회전을 더 시켜서 집어넣고, 여기 45도 광대는 절골선을 조금 더 높여서 하이엘로 해서 더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대칭이 조금 이루어져요. 비대칭 광대는 이제 환자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 다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수술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눈뼈의 위치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측 보면은 광대가 제일 돌출된 최대 돌출 부위가 높아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옆광대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광대가 높기 때문에 한쪽은 높은 쪽은 더 절골선을 더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각도도 좀 세워서 들어가서 뼈를 절골하고요. 그리고 광대 체부의 폭이 다르다 하면은 좀 광대 체부 큰 쪽을 조금 더 뼈를 삭제하고. 그래서 요번 이제 케이스 사진인데 이제 보면은 45도가 이렇게 높죠, 그죠? 높은 부분이 더 들어가고 옆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맞춰서 들어갔다. 대부분 이제 얼굴이 비대칭인 사람은 이제 3차원적인 비대칭이 흔해요. 광대 비대칭이 있으면서 턱도 얼굴이 한쪽이 길고 그쪽이 그냥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쪽은 조금 더 줄여주고 턱끝도 중앙정렬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그래도 이제 대칭이 조금 돼 보이고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뭐 양악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절골선을 만들 때 그 45도 정도로 절골선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높여서 눈뼈 가까이까지 더 많이 축소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게끔 적용해야지 맞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원칙을 준수하고요. 그리고 과하지 않게 하지만은 효과를 극대화 보게 계획을 잡습니다. C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부조리도 물론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절골을 할 때 뼈를 삭제할지 아니면 하이엘로 할지 아니면 이 절골선의 각도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 회전하는 방법을 쓰고요. 안정성 포인트에 대해서도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방 이중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박리를 최소화한다든지 중안면 고상이랑 다른 고상이랑 조합을 한다든지. 광대 상담한 다음에 옛날에는 얼마큼 많이 들어가요, 얼마큼 많이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고 최근에는 너무 많이 줄여주는 건 조금 이제 처짐이 유발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짐이 오지 않나요? 그러면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환자 자기한테 얼굴에 맞게끔 효과는 크지만은 이제 처짐은 적게끔 한 득과실을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같은 광대라고 해도 모양과 위치, 그 이전에 또 어떻게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환자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서 효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